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7시 2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 특히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엔비디아 주가가 4%, 마이크론 주가도 6%, 인텔의 주가도 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 당장 월요일장 시초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렇게 빠르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3배가량의 급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터들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봤을 때 결국은 상승이 제한되는 중에서 특정 구간에서 맴돌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주 반도체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 일정 안에서 상승보다도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미 연준 의장에 대한 이 교체 일정이 코앞으로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6%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이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매파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앨런 그린스판이라고 인물이 취임했을 때 20% 이상의 폭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취임했을 때도 4% 이상의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6% 이상 급등,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한 취임을 앞두고 금리 인상까지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없고요. 오히려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미국 증시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 공포감이 또 작용할 수가 있겠죠. 보면 엔캐리 청산이 됐을 때 2002년도에 15%, 2008년도에 56%, 2016년도에 10%, 20년도에 35%에 대한 지수 급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도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 변동성 안에서 최소한의 비중 조절을 어디서 해 갈 건지에 대한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은 어때요? 실적 좋다라고 하는 거 누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랐다가 실적 발표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결국은 기대감에 따른 상승, 그리고 오히려 호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도 엄청난 또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제들, 특히나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물과 이 선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주식을 뭐 처음 하신 분들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라는, 우리가 신용을 활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라는 것처럼 뭐
10배 그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선물에 대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이들이 현물을 토대로 해서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에서 미리 포지션을 정해놓고 나서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할 때는 지수가 따라서 하락을 했다가 롱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지수 따라서 급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전환되는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라서 지수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향성을 맞춰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롱 포지션에다 5조 7천원가량의 움직임을 가져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2조 4천원까지 주소되는 움직임 8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현물에서 최근에 28조 이상의 30조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금요일장에서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보시면 6조 3천억가량의 물량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최소한 이들과 함께 포지션을 정해두고 나서 방향성을 맞춰서 비중에 대한 최소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손 놓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는 바로 010-6443-8746번으로 제주 주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고 대응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월요일장 시초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집어 넣었지만 또다시 이들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실시간으로 상세 전략, 얼마 원, 비중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됐습니까? 한번 눌림을 만들 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또 기회다 생각하시고 최소한의 비중 조절을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뭐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 일 하다가 자영업 하다가 가정일 하다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그때만 하더라도 수익 볼 것도 손실 보고 매도하고 그리고 대출 가지고 무리하다가 또 빚까지 쌓인 적이 있었는데 자,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또 애들 얼굴도 보기 힘들고 이제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최소한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하셨으면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제주라고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이 선물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